밖에 빙초산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가요? 병원에 종종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가 화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섬유화, 유착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식도 협착증 등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가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빙초산을 마시고 식도 화상을 입는 등 다른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사례 역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저 맑게만 보이는 빙초산의 위험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삶은 달걀과 날달걀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각각의 컵에 빙초산 용액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변화가 없는데 실험 시작 시각은 낮 12시 그리고 딱 12시간 후인 밤 12시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12시간 전과 확실히 달라 보이는 달걀. 이제 넘버원 씨가 각각의 달걀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삶은 달걀의 껍질은 온데간데 없이 녹아 있었으며 더 놀라운 것은 날달걀은 어느새 삶은 달걀이 돼 있었습니다. 빙초산이 내뿜는 열이 어느새 날달걀을 익히고 만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빙초산이 삶은 달걀의 껍질을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날달걀은 아예 확 익혀버렸습니다. 이번엔 팩스 용지 위에 넘버원 씨가 각각 빙초산과 물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얼핏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 지금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팩스 용지를 뒤집어 보니 빙초산으로 쓴 부분만 위험이라는 두 글자가 확실히 찍혀 있습니다. 팩스 용지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빙초산의 열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빙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따라서 이제부터는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데 또 조심하십시오. 만약 빙초산을 가정 내에서 사용할 때는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고 경고 표시를 하고 반드시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만약 빙초산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만약 마셨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빙초산은 단순한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마시면 독약이 됩니다. 빙초산이 위험하다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빙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위험한 걸 왜 쓰나요? 아니요, 우리 저기 어릴 때만 해도 집안 찬장에 저 빙초산이 있었어요. 저거를 음식을 많이 했어요. 물에 희석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마개를 보통 이제 촛농으로 이렇게 녹여서 붙여놓고 그랬죠. 왜요? 식초가 없었을 때 위험하니까, 밤은 위험하니까 촛농에 붙여놓고 그랬는데 저게 싸서 그랬는지 우리 어릴 때는 저거로 음식을 많이 했고 저거로 음식을 하면 보통 식초보다 더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느끼기도 했어요. 식도 협착증이라는 게 또 정확히 뭔지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한 독성의 물질이 식도에 들어오게 되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손상을 주게 되고 난 다음에 굳어지게 되는데 식도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게 되고 또 침을 또 삼키기 힘들게 됩니다. 성대나 호흡기에도 손상을 줘서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호흡하기도 힘들어지게 되죠. 특히 오늘의 문제인 빙초산의 경우에는 한 소주 2잔 분량만 마셔도 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 지금 뭐 자리를 한번 변화를 줄까요? 그냥 갈까요? 여왕벌도 한번 실수할 때가 있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자, 한번만 이번엔 더 믿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정답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이렇게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을 위해 각종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청 사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무려 8,077명. 인라인 스케이트로 인한 사고는 709건 등으로 레포츠 안전사고의 심각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부분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는 영국은 이러한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로 인해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것을 법으로 지정해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안전을 위해 영국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장갑, 보안경, 모자, 야광띠, 마스크, 운동화. 선택, 지워야 산다. 네. 쉽네요. 예? 이번엔 좀 쉽네요. 쉬워요. 쭉쭉 한번 가볼까요? 그럼? 쉬워요. 쭉 갑시다. 예. 저희들 뭐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아, 네. 그럼요. 영국에서 알겠습니다. 법으로 지정한. 알겠습니다. 아, 우리 또 여왕벌이 영국에서 유학 갔다 왔어요. 아, 영국 유학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네. 오, 정말요? 저도 영국 출신입니다. 홍록기 씨는 체류고요. 체류 및 경유. 예, 체류와 경유. 유학은 경유. 경유. 예, 예. 미국 갔다 오시다가 경유 한 번 하신 거. 자, 장동혁 씨부터 시작. 운동화. 운동화. 자, 그렇죠. 과연 네, 지우기 성공일까요? 네, 홍록기 씨. 장갑. 장갑. 자,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김 씨. 마스크.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는 오, 점점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답이 좁혀오네요. 네. 마스크.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조영기 씨. 보안경. 보안경.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영국은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낮에도 이걸 착용해야 돼요. 그래서 모자를 지우겠습니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야, 이거 너무 쉬웠나요? 정답하면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영국에서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안전을 위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야광띠입니다. 영국에서는 해가 진 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나 어른 모두 반드시 야광 식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레포츠 안전사고가 특히 야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